사진 하나로 보는 그 위기상 그건데요. 이게 두산중공업의 공장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두산중공업 적자 3,012억 원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탈원전 정책의 충격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그전에 한국중공업이었거든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요.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이런 것을 전 세계에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정제해서 식수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해양에서 어떤 뭐라고 해요?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모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핵심이었어요. 이게 한국중공업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IMF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두산그룹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이 인수를 했거든요. 중후 장비 쪽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두산은 뭐 처음부터 보면 이게 뭐 코닥필름, 코카콜라 뭐 이런 게 대명사였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무겁고 큰 그런 산업으로 중후장대라고 하죠. 중후장대 산업으로 이렇게 확대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나마 IMF 이후에 두산중공업은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주 철퇴를 맞았죠.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 자체가 두산중공업에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손실로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이 공장이 말입니다.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산중공업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그냥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보면요. 두산중공업 1분기 매출을 보면요. 9,249억 원이에요. 9,249억 원. 그런데 영업 손실은요. 592억 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당기 순손실로 가봤더니 3,012억 원입니다. 3,012억 원. 지난해 1분기가 4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올 1분기에는 적자로 완전히 전환한 거죠. 왜 그랬을까? 뭐 그것은 명예퇴직 비용입니다. 명예퇴직 비용이 1,400억이나 나갔거든요. 실제 지금 두산중공업은요. 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했죠. 그러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하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요. 결국은 두산중공업은요. 만 45세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았거든요. 2,5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하고 명예퇴직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650명만 회사를 떠났습니다. 2,500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난 11일부터 또 2차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연말 기술직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휴업을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무급휴직이죠. 무급휴직. 그렇게 실시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두산중공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어떤 경영혁신 방안 정부가 그랬죠. 산업은행이 너네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놓는 그 안들을 보니까 한국중공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배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 해서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해서 채권단에게 줬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유상증자에 대한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뭐 두산솔루스라든가 두산타워라든가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해서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이제 두산중공업을 살리는데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라는 게 두산밥캣이고 두산인프라코어거든요. 근데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밥캣을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밥캣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 두산그룹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공중분해.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두산중공업을 바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의 부채가 5조가 넘는데요. 정부가 2조 원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3조 원 정도 만들려고 하면요. 두산의 비핵심 자산들 다 팔아야 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이 비핵심 자산을 팔아서 두산중공업을 살려본들 과연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성장세가 있을 거냐, 앞으로 살아날 거냐, 향후에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차 접어들어서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원자력 발전을 더 강화할 리는 없잖아요. 당장 전 세계 원자력 시장 지금 러시아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기술력을 갖고도 본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데 어느 나라가 있어 한국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게 되면요. 이게 2분기 뿐만 아니라 두산이 핵심 자산, 비핵심 자산 다 팔아서 두산중공업을 살리고자 하겠지만 살려봤자 그 이후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어때요? 비핵심 자산을 다 판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비핵심 재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두산 입장에서는 두타, 동대문에 있는 두타 타워라든가 또 골프장 2개나 있죠. 2개 판다든가 그다음에 두산 솔루스도 판다든가 두산건설은 이미 매각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와중에서 두산이 핵심 자산이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인데 이걸 2개를 지켜낼 거냐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산밥캣을 팔던 두산인프라코어 아마 두산밥캣을 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두산은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거죠. 사실상. 결국은 진짜 괜찮은 기업 하나가 아주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이 적자가 결국은 앞으로 두산그룹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